안녕하세요. 펜트하우스의 진심인 남자 리뷰아재입니다. 역시나 시즌2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누는 중요한 시점이다 보니 오늘 펜트하우스는 말 그대로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죠. 천서진과 하윤철의 23세기에서나 가능할 법한 트라우마를 지우는 약이나 어렸을 적 동심의 상징이었던 아기공룡 둘리의 주제곡을 순식간에 호러 부금으로 만들어버린 주단태, 국회의원 3호들을 데리고 마리탕에 쳐들어갔다가 전설의 삼마마중 대장이신 송 회장님의 불호령에 허리가 90도로 숙여진 고상아, 펜트하우스 시즌을 통틀어 많은 CG를 봐왔지만 단연 독보적이었던 트로피의 디테일까지 살린 베로나의 망령, 주단태와 오윤희에게 쌍으로 약점을 잡혀 정신없는 원투펀치로 넉다운 일보 직전인 천서진, 진짜 1시간 10분 동안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걸 보여준 펜트하우스 시즌2 7회, 그렇게 넉다운 일보 직전인 천서진처럼 보는 시청자도 정신이 없을 정도의 멘붕이었고, 그중 최고의 멘붕은 7회 초반 주단태와 나의교의 재회 장면. 내가 듣고 있던 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반전이었던 그 장면을 본 후 모든 시청자가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나의교가 나의교라는 거야, 심수련이라는 거야. 그럼 시즌1의 심수련도 심수련이 아닌 나의교였단 거야? 저 또한 그 장면을 본 후 다른 장면은 눈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멘붕이었고, 드라마가 끝난 직후 그 부분만 무한반복하며 뭔가 있을까 눈을 크게 뜨고 찾아봤죠. 저는 크게 3가지 정도가 눈에 띄었는데요. 첫 번째는 주단태 벌써 일어났어? 주단태와 나의교의 관계는 20년 이상 되었지만 심수련의 존재로 인해 자주 함께하진 못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일어났냐 물었다는 건 나의교의 기상 패턴이 지독히도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고, 그렇게 주단태가 의아할 정도로 일찍 일어났다는 건 그녀가 미처 나의교의 기상 패턴까진 확인 못한 심수련일 가능성을 제시하죠. 두 번째는 베로나의 소식. 나의교는 주단태를 통해 베로나를 하은별이 해쳤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나의교의 표정이 미묘하게 흔들리는데요. 나의교가 찐애교라면 잘 알지도 못하는 베로나의 소식에 흔들릴 리 없죠. 나의교가 심수련이고 죽은 건 알았지만 범인은 몰랐다거나 아예 베로나의 소식을 몰랐다가 듣게 되어 표정이 흔들린 게 아닌가 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당구인데요. 주단태는 나의교에게 당구 실력이 많이 늘었네 라고 하죠. 이에 나의교는 원래 내가 더 잘 쳤어 라곤 하지만 이 또한 본래의 나의교 실력을 알고 있는 주단태에겐 변화가 느껴진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오늘 나온 주단태와 나의교의 짧은 장면을 통해 나의교가 심수련일 수 있다는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리뷰는 시즌1부터 시즌2에 이어진 나의교가 심수련인 이유입니다. 아시다시피 뇌피셜은 뇌피셜일 뿐이니 가볍게 리뷰아재의 해석은 이렇구나 라고만 생각해주세요. 오늘 주단태는 드디어 나의교와 재회를 했죠. 그리고 나눈 대화들 중에 귀를 의심할 몇 가지 대사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심수련인 척 20년을 살았다죠. 이 대사를 듣고 맨 처음 떠오른 생각은 바로 그럼 시즌1의 심수련이 아닌 나의교였나? 소름. 그럼 심수련은 주단태가 자신을 배신하고 미국으로 건너간 심수련과 그의 남편을 해치러 갔을 때 전 남편만 떠나고 심수련은 살아있던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같이 떠난 것이고 나의교가 지금까지 심수련인 척 살았던 것인가 생각했죠. 하지만 이어진 대사 한 줄로 이 예상의 개연성이 깨지고 말죠. 다음으로 이어지는 나의교의 대사는 바로 와, 심수련은 이 삐까뻔쩍한 걸 다 누리고 산 거 아냐? 입니다. 그 말은 곧 자신은 누리지 못한 펜트하우스를 심수련은 누리고 살았다는 말, 결국 시즌1의 심수련은 찐수련이 맞는 거죠. 그렇다면 대체 나의교는 지가 뭔 20년을 심수련으로 살았다는 걸까요? 리뷰아재의 예상은 이렇습니다. 애초에 주단태의 찐사랑은 나의교다. 이런 빌어먹을 놈에게 찐사랑이 과연 있겠나 싶지만 일단 나의교랑 제일 잘 맞았다고 가정하죠. 오늘 보셨다시피 둘은 꽤 비슷한 모습이었으니까요. 주단태는 심수련을 만나기 이전부터 나의교와 만나고 있었지만 자신의 이름을 딴 주단태 빌리지를 만들기 위해 잠시 떨어져 있습니다. 그 계획의 첫 번째 목표가 바로 심수련이기 때문이죠. 좀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심수련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땡코모 땅이었겠죠. 지금 현재 주혜인에게 넘어가 있는 그 땅. 주단태는 그 땅을 얻기 위해 심 회장의 사위가 되려 했고 그래서 심수련과 결혼을 하려 합니다. 하지만 결혼식 전에 문제가 생기죠. 바로 심수련이 사랑하는 사람과 미국으로 도망을 갑니다. 주단태는 마음이 급해집니다. 원래 계획은 무남동녀 외동딸인 심수련과 결혼, 그녀의 아버지가 죽게 되면 자연스럽게 상속을 받아 그 땅을 뺏으려 했지만 심수련이 미국으로 건너가 결혼에 임신까지 했으니 혹시라도 갑자기 심 회장이 죽게 되면 심수련 외에 손녀와 사위에게도 상속이 될 수 있고 그렇다면 땅을 뺏을 수 있는 길이 더 복잡해지죠. 그렇게 주단태는 미국으로 건너가 심수련의 남편을 보냅니다. 그리곤 혼자가 된 심수련의 불안한 감정을 이용 결국 남편이 되죠. 그리고 차후 땅을 뺏기 쉽도록 멀쩡한 설아와 아픈 혜인이를 바꿔치기 합니다.
그리곤 온 힘을 다해 혜인이도 챙기고 심수련도 챙기며 그녀의 마음을 얻는 거죠. 쌍둥이의 혜인이까지 챙겨야 할 아이들이 많던 심수련은 자연스럽게 평범한 가정주부가 되어갑니다. 아마도 이것 또한 대외적인 활동을 못하게 하기 위한 주단태의 계략일 수 있죠. 그리고 그렇게 심수련이 집안일에 힘쓰는 동안 주단태는 나혜교를 심수련으로 꾸며 심회장의 지위와 심수련이라는 이름으로 외부에서 주단태 빌리지를 위한 로비 등을 수행하죠. 시즌1 말미 로건니가 심수련에게 심수련과 정두만이 연관되어 있다는 소문이 돈다 라고 했던 장면의 뜻이 바로 이 부분일 듯합니다. 찐수련은 헤라필리스 안에서, 짭수련은 헤라필리스 밖에서 활동을 했던 거죠. 지난 20년 동안 말입니다. 결국 주단태 빌리지를 위해 이 모든 일이 벌어진 건데 20년 동안 해결 안 나는 사업이면 접을만도 한데 주단태의 소유욕이 진짜 대단한 듯 하네요. 원래의 계획대로였다면 나혜교는 뒤로 감춰두고 심수련과 결혼 후 땅만 가로채면 되었을 일이 상당히 복잡해졌죠. 하지만 이렇게라도 풀려가나 싶던 일은 한 번 더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민설아의 등장과 추락이죠. 갑자기 등장한 민설아가 사실은 자신이 바꿔치기한 심수련의 친딸이고 그 아이가 갑자기 죽게 되는 바람에 온실 속 화초처럼 얌전히 지내던 심수련이 각성, 자신의 친딸이 주애인과 바꿔치게 되었다는 사실부터 민설아를 그렇게 만든 것이 누구인지 파헤치고 다니게 된 상황, 거기에 뜬금없이 로건이라는 거물까지 합세, 심수련의 힘은 날로 강해지고 결국 주애인을 보낸 후 빼앗으려던 땅까지 계획이 틀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동안 주단태가 심수련을 옆에 끼고 있던 이유는 주애인의 땅을 오롯이 상속받기 위함. 하지만 이제 그마저도 실패했으니 주단태에게 심수련은 이제 이용 가치가 없고 방해만 되는 존재. 이때 보내버려야겠다 마음먹은 듯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양집사를 이용해 알리바이를 만들고 오윤희에게 누명을 씌워 심수련을 없앤 것이죠. 하지만 죽게 된 것은 찐수련이 아닌 짭수련. 심수련은 시즌1 로건니를 통해 자신과 비슷한 모습을 하고 정동환 대표를 만났던 사람이 쌍둥이 친모라는 사실까지 확인하곤 로건니에게 그녀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나선 딱히 대답이 없이 다음 장면으로 넘어갔는데 아마도 그 이후 오늘 방송에 등장했던 나혜교의 전화를 로건니가 받았던 게 아닌가 합니다. 그녀의 통화 내용으로 봤을 때 그녀는 주단태를 배신하려는 듯 보였죠. 아마도 그 이유가 저는 천서진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20년이 넘게 주단태를 위해 희생했는데 주단태가 심수련만이 아닌 천서진까지 만나게 되자 배신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로건이 심수련은 나혜교와 접촉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때 심수련은 나혜교의 말투나 특징을 기억했을 수 있죠. 그렇게 서로를 알게 된 이후 심수련은 양집사의 문자를 받게 되고 심수련은 그녀가 쌍둥이 친모이기에 한 번쯤은 아이들을 위한 일을 하라며 나혜교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오늘 나혜교의 행태로 봤을 때 아이들을 싫어하는 모습이 보이긴 했지만 펜트하우스에서 가장 도드라져 보이는 부분은 바로 모성애. 아이들을 싫어했다기보단 주단태를 위해 가까이 할 수 없었고 아이들을 위해 일부러 귀찮은 존재인 척 행동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심수련의 연락을 받은 나혜교는 헤라펠리스 안에서 심수련과 만나 옷을 바꿔 입고 펜트하우스로 향한 것이죠. 아마도 시즌1 방영 당시 한참 이슈가 됐던 액세서리가 이렇게 사람이 바뀌며 사라진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 후 올라간 나혜교는 심수련 대신 운명을 달리하고 옷을 바꿔 입느라 나혜교의 소지품을 들고 있던 심수련은 주단태에게서 심수련이 죽었으니 외국으로 가 있으란 연락을 받게 되고 그 연락을 통해서 나혜교가 죽게 된 걸 안 후 태국으로 떠난 것이 아닐까 한데요. 분명 이 상황 외에 사람이 바뀔 수 있는 상황들은 많겠지만 제 머리로는 이 상황이 최선의 상황인데요. 사실 이것보다 더 그날 떠나게 된 것이 심수련이 아닌 나혜교라는 의심은 비밀 통로를 통해서였습니다. 오늘 주단태는 나혜교에게 비밀의 방의 비밀 통로를 보여줬죠. 그리고 그 비밀 통로의 끝 엘리베이터에서 심수련은 뭔가 알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는데요. 시즌1 마지막 심수련 사건 현장에서 주단태는 비밀의 방으로 숨어 들어간 후 경찰이 도착한 다음 밖에서 등장하며 알리바이를 만듭니다. 많은 시청자들 또한 이 동선을 예로 들며 주단태는 범인이 아니라 확신했는데요. 하지만 오늘 비밀 통로가 공개되며 알리바이가 깨졌죠. 나혜교의 그 뭔가 알았다는 표정도 주단태 네가 이렇게 빠져나온 것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된 후 오윤희가 진범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된 표정이 아닌가 한데요. 그렇게 심수련이 로건니와 진분홍을 통해 오윤희에게 그 통로를 보여준 게 아닌가 합니다. 이 방법으로 주단태가 너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라고요. 보면 볼수록 온몸에 기가 쭉쭉 빠지는 펜트하우스의 전개. 과연 이 드라마에 뇌피셜이라는 게 가능할까 싶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예측하며 보는 게 드라마를 보는 또 다른 재미가 아닐까요? 과연 오늘은 또 어떤 반전으로 우리의 뒤통수를 칠지 리뷰어자의 팬트 리뷰는 계속됩니다. I will be back.